미국 패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을 러우 전쟁이 폭문을 열었고 이란 전쟁이 거기에 쐐기를 박았다. 더 이상 그런 유일 패권은 없다. 트럼프가 자기가 경찰 이제 안 해, 큰형님 안 해, 자진해서 반납했잖아요. 네. 트럼프에 접어들면서 무슨 규칙이야? 힘이 규칙이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트럼프의 미국을 처음엔 사람들이 현실로 받아들이질 못했는데 우리가 알던 세계가 이제는 없구나, 끝났구나. 네. 우리가 알던 미국도 이제 없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됐다. 네. 안녕하세요. 작전본부 대담한 세계지도 강래원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종전 협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전 이후 각국의 이해와 재편될 구도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의 실상과 이면에 감춰진 많은 것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문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미국 이란 전쟁 계속해서 좀 쭉 지켜보고 계시죠? 네, 저 네. 팔로우할 게 너무 많아갖고요. 그렇죠. 네. 네, 뭐 여러 이 나라들의 이해관계도 네, 얽혀 네. 있다 보니까 교수님 전문 분야이신 러시아도 또 네. 빼놓을 수 없는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지금 전쟁 관련 소식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데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실망했다, 기대했다, 실망했다, 기대했다를 그렇죠. 반복하고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실 때는 지금 상황에서 뭐 우려되는 지점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란 전쟁,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두 개 전쟁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란 미국 전쟁 이란 전쟁이야.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러우 전쟁처럼 지금 러우 전쟁은 5년 차 네. 들어갔거든요. 네. 너무 오래 하잖아요. 오래 하고 있죠. 근데 이란 전쟁은 아무리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1년, 2년 이렇게는 안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네. 이제 기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란 전쟁은 트럼프가 약속했던 가장 중요한 공약을 자기가 위반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난 전쟁 안 한다. 특히 예를 들면 뭐 아프간 전쟁 20년 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네. 근데 철수하고 나니까 도로아미탑을 다시 탈레반 정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런 거 뭐하러 하냐라는 거죠. 미국 이익하고 아무 네. 도움도 안 되는데 그랬는데 이란을 쳤단 말이에요. 이란은 그 이라크보다도 면적이 4배가 넓어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다들 그러잖아요. 이란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트럼프도 계획대로 안 되는 거고 그걸 근데 한정없이 이제 끌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네. 그다음에 바이든 엄청 비판하면서 왜 쓸데없이 러우 전쟁에 끼어들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인데 대중전선에 구멍을 뻥뻥 뚫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는데 지금 본인이 이란이랑 전쟁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드를 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중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선이 뻥뻥 뚫리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미국 내에서도 엄청 크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33%까지 내려갔어요. 그 종전에 얼마였어요? 그 임기 전쟁? 초반에 네. 52%였는데 지금 거의 20%포인트가 떨어진 거네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공약을 2개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막 그렇게 러우 전쟁처럼 한정없이 끌고 가진 않을까라는 이건 저의 기대이기도 해요. 네, 모두의 바람이기도 네, 하죠. 네. 전쟁이 또 2개의 전쟁이 그렇게 길어지면 그렇죠. 안 되니까요. 네. 교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것들이나 저서를 보니까요. 사실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이 좀 이렇게 큰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관성이 엄청 있다라고 밀접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 네. 큰 그림 한번 저희가 그린 다음에 네, 그리고 그럴까요? 세세하게 좀 짚어보면 어떨까 네, 네. 싶어요. 이 두 전쟁이 너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국 패권의 붕괴 또는 미국 패권의 몰락이라고 하는 것을 러우 전쟁이 폭문을 열었고 이란 전쟁이 거기에 쐐기를 박았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미국 패권의 몰락? 그럼 미국이 망한다는 얘기야? 이제 그럼 중국 천하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지까지는 미국이 리드하던 단극 체제였잖아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어쨌든 대장이었다라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유일 패권은 없다. 단극에서 미국 혼자 리드하던 단극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강대국이 함께 리드하는 다극으로의 변화라고 하는 게 네. 러우 전쟁이 포문을 열고 이란 전쟁이 그거를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방향으로 말하자면
확인을 시켜줬다. 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러우 전쟁이 어떻게 그걸 포문을 열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단극에서 다극으로라고 하는 게 그거에다 플러스 그 전까진 자유주의 국제 질서였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강대국 정치, 세력권 정치로 넘어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우리가 보통 규칙 기반 질서라고 하죠. 물론 국제사회는 강대국이 사실 맘대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 이전에는 뭐 국제법이라든가 유엔이라든가 인권,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내세우긴 했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에 접어들면서 이제 그런 거 없이 무슨 규칙이야? 힘이 규칙이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국제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러우 전쟁부터 사실 시작된 거죠. 네.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이건 절대 양보 못해라고 얘기하는 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안 돼.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점령한 점령지 우리 줘 이거거든요. 이건 국제법의 가장 기본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우 전쟁이 그런 국제법들을 무효화하는 그 힘의 정치, 그다음에 강대국이 힘이 약한 나라를 그런 식으로 자기 이익을 관철하는 그게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그 이란 전쟁 사이에 트럼프가 부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트럼프가 미국의 이름으로 그거를 동참한 거죠. 그 대열에. 세계는 "헉, 미국 왜 저러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랬는- 너무 익숙했어요. 그쵸. 네, 미국이 유일 패권을 가지는 게. 더구나 되게 나이스한 모습 네. 겉으로는 그거에 이제 되게 익숙했고 동맹을 소중히 여기고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이런 데 되게 익숙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미국을 처음엔 사람들이 현실로 받아들이질 못했는데 그 일련의 사건들 막 관세 때리고 막 그린랜드 내 거야 막 이러고 그러다가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세계 시민들도 아 우리가 알던 세계가 이제는 없구나 끝났구나 네. 우리가 알던 미국도 이제 없구나 네. 세상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느끼게 됐다. 네.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포문을 열고 이란 전쟁이 쐐기를 박았고 네. 그래서 이런 단극에서 다극으로 그다음에 규칙이 힘이 되던 시대에서 이제 힘이 규칙이 되는 시대로 의 이행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경찰에서 그렇죠. 은퇴하고 싶어 했다. 네, 세계의 빌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세계 경찰에서. 네, 그래서 은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모습, 지금의 형상까지 온 것이다 네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네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뭐 미국의 그 패권이 뭐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미국은 좀 여전히 힘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 힘을 내려놓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자기가 경찰 이제 안 해. 큰형님 안 해. 자진해서 반납했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불안해 하시는 건데, 그럼 정말 미국이 망하는 거야? 제가 그건 아니라고 네. 말씀드렸듯이, 제가 말씀드리는 그 미국 패권의 붕괴라고 하는 건 미국 유일 패권의 붕괴고요. 이제는 그거를 옛날에 미국 혼자서 세계를 막 관리를 하던 역할을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버든 쉐어링 하자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래도 이 셋 중에 1등은 미국이어야 돼요, 트럼프도. 그래서 미국 국익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전할 때는 확실하게 눌러주고, 네. 그러나 좀 공동 관리가 필요하거나 미국 국익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해결이 필요한 뭔가 지구상의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 좀 중국이 하지? 러시아가 하지? 이런 식의. 슬 빠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협력하고 네. 어떤 면에선 경쟁하고 그러나 미국의 아주 중요한 거에서는 확실히 눌러주고 이 세계를 함께 하겠다는 얘기인 네. 거니까 미국이 막 망하고 그래갖고 막 전혀 그 막 무슨 옛날 같은 강대국이 아니게 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도 그 바이든 대통령 때와 트럼프 대통령 때의 약간의 그 분위기가 좀 묘하게 변한 게 전선이 바뀌었죠. 네, 전선이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하게 푸틴 대통령이랑 친하다라는 네. 모습을 좀 보여줘 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에 좀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강약 약강이에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나
명분이나 이념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트럼프는 장사꾼 네. 출신, 사업가 출신의 출신. 대통령이니까 네. 이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중에 누가 세요? 누가 강대국이에요? 러시아고. 러시아죠. 네. 지금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기고 있으니까 패자보단 승자가, 약자보단 강자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협력하고 싶은 게 많은 거지. 북극 항로라든가 자원 협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훨씬 파트너로서 뭐랄까 되게 더 유망한 파트너랄까요? 사업 파트너로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편 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미국을 생각을 해보면 우크라이나를 조금 더 지원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민주적인 그렇죠. 측면에서 가치 때문에. 네, 가치 때문에 이쪽에 손을 들어줬다면 트럼프는 철저하게 강한 상대 그리고 이익이 되는 되는 상대. 상대 그렇기 때문에 푸틴과 조금 더 손을 잡고 푸틴 쪽으로 유리하게 네. 그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 저는 여기서 그러면 교수님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이제 이 세계 질서가 조금 바뀐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거기에 중심에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아니고 다른 대통령이면 다시 미국의 유일 패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소망을 네. 갖고 있어요. 아, 그죠? 소망인가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너무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트럼프는 미국이 아니다. 쟤는 미국이 아니야. 미국의 좀-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사실 우리가 알던 미국의 모습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만 사라지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면 정권 바뀌고 하면 예전에 미국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만큼 이상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전혀 미국이 그렇지 않았는데 확 바꿔버린 게 아니고 저는 트럼프는 이미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위기의 징후 또는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누가 와도 이 변화는 이 방향은 크게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이요. 우리 이제 트럼프가 경찰 노릇 안 해. 우리 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고 돈만 너무 썼어. 그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요. 예전 미국은 그 역할을 할 만한 자본이 된 거예요. 역량이. 근데 이제는 그게 미국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패권의 조건에는 경제적인 자본. 네.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소프트 파워거든요. 네. 그 니얼 퍼거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떤 제국의 몰락은 언제 시작되냐면 그 제국의 군사비를 부채가 넘어설 때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미국 천조국 하잖아요. 네. 근데 미국 부채가 어마어마해서 국가 부채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선 건 오래됐어요. 그래서 셔다운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국방비 넘어섰어요? 네. 부채 이자가 국방 예산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국간이 가난해지고 비고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물론 미국은 정말 어느 나라도 그 감히 넘볼 수 없는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문제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요. 일주일 공격하고 났더니 페이트리어트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너무 약해요.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를 그때그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페이트리어트 빼가고 네. 막 폴란드한테 페이트리어트 좀 빌려달라 그랬다 거절당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일주일 전쟁했는데 벌써 중요한 무기가 바닥이 난단 말이야? 이것도 좀 제국답지는 않다라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어떤 패권의 뭐 위기 네. 이런 것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사실 소프트 파워의 붕괴, 균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 그다음 매력 이런 게 지금 세계적으로 균열이 막 생기고 있어요. 네. 갤럽에서요. 리더십으로 미국과 중국 중에 어디가 낫나? 그게 2025년 처음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어요. 중국이 더 믿을만 하다가 36, 미국이 더 믿을만 하다는 31.
중국이 더 높아요? 네. 어. 근데 이게 좀 조심하실 게 중국이 그만큼 잘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웬간히 한 거예요. 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받네요, 중국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유럽에서도 이거는 이란 전쟁 후에 나온 설문조사거든요. 네. 미국이 당신 나라의 위협이냐 아니면 좋은 거냐 했을 때 스페인은요 국민 51%가 위협이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도 스페인만큼은 아니지만 30에서 40%가 미국을 위협으로 생각해요. 이거는 큰 변화거든요. 예전하고 진짜 다른 양상이에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는요. 미국하고 중국 중에 어디가 더 좋아? 그러면 대부분 중국을 한 3배는 더 좋아해요. 아, 다른 중동, 이란 말고 다른 중동 지역들이요? 네, 이라크라든가 이집트라든가 막 이런 나라들. 네. 중동은 뭐 친미 국가도 있지만 어쨌든 반미 정서도 강한 곳이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예전부터 좀 관리를 많이 해왔던 곳이에요. 네. 우리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에도 중동은 중국, 러시아에 대한 호감이 높았는데 더구나 트럼프에 이르러서 미국이 더 바닥을 친 거죠.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미국보다 막 높은 데는 3배, 4배씩 높아요. 근데 동남아에서도요. 바로 요번 4월 달에 동남아 11개국 국민들 조사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당신 나라 안보에 제일 큰 리스크가 뭐야? 했더니 1위가 트럼프지로 나왔어요. 51%. 네. 남중국해 분쟁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트럼프가요? 네, 트럼프가 주는 위협감. 네. 그게 그러니까 각 나라에 주는 그 불안? 이게 남중국해 분쟁보다 트럼프 리더십이 더 위험한 걸로 설문조사가 나왔고 네. 중국이랑 미국 중에 어디랑 동맹할래? 이제 거긴 비동맹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굳이 네. 그랬는데 중국이 이겼어요. 중국하고 동맹할래가 미국하고 동맹할래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그게 결국에는 트럼프 집권 이후에 변화된 그런 네. 전 세계 인식을 좀 보여주는 네. 지표, 뭐 조심할 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는 다 네. 트럼프 2기 이후에 네. 2025년 특히 요즘에 요 26년에 가장 가까운 거거나 아니면 아예 이란 전쟁 후에 실시된 여론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소프트 파워의 붕괴를 얘기해 줍니다. 네. 사실 저는 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바마 전 대통령 생각이 나면서 네. 그때 연설하는 거 보면서 와, 저게 미국이지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차츰차츰 사라지게 되는 그렇죠. 시대, 그리고 아예 역전되는 시대에 왔다라고 분석이 그렇죠. 되는 거네요. 어. 네.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도 있었는데요. 한때는. 그게 이제는 아닌 거죠, 전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미국 패권의 몰락이라는 게 미국이 이제 뭐 되게 약한 나라가 될 거다, 망할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미국이 정말 세계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제1 강자로서 가져왔던 특히 그런 그 미국이 주던 신뢰라든가 정말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 네. 막 이런 것들이 트럼프에 이르러서 막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라는 그 개인의 역할도 있는 거지만 네. 그의 그 네. 정말 독특한 개성도 있는 거지만 이미 미국이 그런 패권을 지탱할 만한 그런 캐파들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던 것의 결과로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을 미국 국민이 2번이나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겠어요. 그건 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쌓여왔던 것들이 이제 발현된 게 트럼프다. 미국 내에서 그런 패권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파워가 몰락하고 있는 그런 서사들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2번 뽑은 이유는 그거잖아요. 네. 정말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우리가 왜 외국에 막 그렇게 지원해주고 해야 돼? 네. 우리 미국이 우선이야, 먼저야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교수님 그 소프트 파워의 그 어떻게 보면 저는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다라고 좀 쉽게 이게 너무 단순화한 건가요?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다라는 것만으로 이 나라의 국력이 좀 약해졌다거나 혹은 뭐 기술이나 경제 분야에서 어쨌든 세계 1위를
많이 치고 가는 기업들도 있고 네네.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소프트웨어가 붕괴한다는 게 그렇게 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가? 아, 근데 이제 라는 제가 생각이 말씀드린 게 소프트 파워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고요. 음. 그리고 그런 신뢰나 호감이나 매력의 붕괴는 항상 맨 마지막에 오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더 복잡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란 전쟁 때 미국 안 도와주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트럼프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미국이 어떻게든지 트럼프를 달래보려고 했어요. 그린란드 때까지만 해도 좀 그쵸. 그러지 않았나요? 아, 근데 네. 정말로 그린란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토 국가가 나토 국가 영토를 친다고 무력으로? 사실 그때 협박했잖아요, 트럼프가 네. 무력으로. 네. 그때 유럽이 아,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낀 것 같고, 그다음에 중동 같은 경우도요. 사실 중동이 이번에 이란 전쟁에서 다른 중동 국가들이 피해를 입은 이유는 거기 미군 기지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동 국가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그 돈 엄청나게 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미군 기지를 만들어 놨는데 오히려 미군 기지 때문에 국가 안보가 위협을 당한 건데, 근데 미국은 이스라엘만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 엄청 줬는데 이스라엘은 돈을 주긴커녕 미국이 돈 주지 무기 대주지 하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 막 이스라엘 때문에 공격 당했는데 트럼프 미국은 이스라엘만 신경 써요. 이건 뭐지? 정말 미국 패권이 중동의 국가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의지가 있나? 능력이 되나? 네. 이게 다 소프트 파워와 그다음 능력, 캐파 두 개에 대한 불신인 거죠. 네. 그럼 이거는 단순히 이미지가 나빠지는 차원은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로 파생된 것들은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이미지가 뭐 좀 좋아지거나 조금, 할 수는 네, 있겠지만 이 다극으로 가는 저는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게, 그게 왜 그러냐면요. 트럼프 일기 있었어요. 네. 그다음 바이든이 됐잖아요. 네. 외교 방향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그렇죠. 때도 중국을 네. 굉장히 치려고 했잖아요. 바이든 때는 더 세게 쳤어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더 견제를 하고 제재를 한 것은 바이든 때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거든요. 그리고 사실 트럼프는 지금 막 말은 되게 세게 하는데 뭐 중국하고 무역도 뭐 그 요리 없는 호황 서로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중국한테는 관세도 그렇게 세게 막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네. 트럼프는 이제 국가안보 전략 같은 데서도 더 이상 중국을 막 적으로 두고 우리가 쟤를 어떻게든 하기 위해서 이런 말 없어요. 협력할 땐 협력해야 되고, 그러나 만약에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이 너무 막 나간다, 네. 이럴 때는 미국이 막아준다도 아니에요. 네. 한국과 일본이 와서 도와줘야 돼.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도 막 레드카펫 깔아주잖아요. 그때 보셨죠? 네. 그 알래스카에서 할 때 전범인데 레드카펫을 말 그대로 깔아주잖아요. 그러나 또 뭔가 러시아에게 압박할 게 있을 때는 2차 제재한다. 이 종이호랑이야. 막 이러면서 또 눌러줄 땐 눌러주고. 그러면서 또 트럼프는 서방군 내 거야. 이러면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거야 이러잖아요. 네. 어느 정도 또 그 세력권에 대한 또 인정은 있는 거고요. 막 이런 식으로 강대국이 어떤 힘의 논리, 이익의 관점에서 공생하기도 하고 네. 경쟁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머리가 좀 아파지네요. 사실 그 여러 어떻게 보면 강대국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강대국들은 뭐 서로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그렇죠. 안에서 그 안에서 또 줄다리기를 하거나 계산을 좀 해보거나 이럴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아나운서님, 제가 아까 이제 패권의 그 요소들 경제적인 네, 뭐 이렇게 군사력, 말씀드리면서 네.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요, 경제적인 조건, 패권에 그다음에 그 군사적인 거, 그다음 소프트 파워, 이 3요소를 지금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네. 경제력 네. 좋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군사력도 우리 지금 군사력 뭐 정규군 뭐 세계 9위, 뭐 방산 수출도 세계 탑10 안에 막 든단 네. 말이에요. 막 그렇고 있고 특히 소프트 파워. 우리 그렇죠. 지금 네. K
훨훨 날고 있잖아요. 네. 외국 그다음에- 나갔을 때 이미지가 그렇죠.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경제력도, 그다음에 우리는 제조업도 되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도 되고 다 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위협한 적도 없고 제국이었던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매력이 있는데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제력, 군사력, 그다음에 어떤 소프트 파워, 네. 여기 이 세 가지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이 유일해요. 갑자기 애국심이 막.